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요거 제가 만들어 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메뉴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로고가 이런 식으로 박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로고 이름 같은 경우는 뭘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요런 걸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메뉴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자, 일단 필요한 것 좀 가져올게요. 우리 테일인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테일인드를 여러분들 들어가서 플레이 CDN 요거 있죠? 그대로 복사해서,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적용했는지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테일인드 불러오기. 자, 그 다음에 눈누 폰트 하나만 가져올게요. 눈누 들어가서 여기다가 G마켓. 폰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쓰고 사용하고 싶은 폰트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시면 되고요. HTML에 자식인 바디. 자, 어차피 노멀라이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이제 노멀라이즈를 할 필요는 없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노멀라이즈를 까먹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테일인드 써가지고 노멀라이즈 안 쓴다 해가지고 그 노멀라이즈를 까먹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디에 뭐 마진이 들어와 있는 거, UL과 LI한테 이제 노멀라이즈 주고 A 뭐 컬러 이너리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처리하는 거, 그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만들 때 얘도 마찬가지로 메뉴가 너무 넓게 퍼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갇혀있는 형태로 확인해야 되는데, 개발자도 여러 가지 딱 보게 되면 지금 너비가 1200픽셀이고 높이가 지금 60픽셀인 거를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응형 웹사이트로 만든다 하면 일단 헤더, 탑바, 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 자, 제가 커스텀 컨테이너 쓰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컨테이너.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가운데로 몰리기 위해서는, 자, 일단 여기다 로렘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로렘. 자, 로렘 적으면 당연히 글귀가 이렇게 나오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너비도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제 너비가 있어야 되니까 저는 여기다가 라이브러리 라고 적어주시고, 자, 컨테이너 한 다음에 자, 사이트 위드 1200픽셀이다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컨테이너한테 이제 이렇게 변수를 이용할 거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가 with var 사이트 위드를 여기다 반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를 부여해서 사이트 위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200픽셀이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만 부여해주면 되겠죠. with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응형 웹사이트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너비를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일반적인 너비를 주는 경우에는 얘네가 텍스트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보이죠? 근데 물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반응형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그냥 위드로 작업한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반응형을 고려를 한다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맥스로 만들어 줘야지만 어떻게 된다? 화면이 줄어들었을 때 내용물들이 이런 식으로 줄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모양새를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가운데로 몰리게 하려면 여기다 뭐까지? MX 오토라 해가지고 마진 레프트 오토, 마진 라이트 오토 정도는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탑바 같은 경우는 높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그럼 높이도 여러분들 적당하게 부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부여할까요? 제가 여기다가 H 한 다음에 60픽셀 뭐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BG 레드 300. 당연히 얘는 높이가 없어요. 부모의 높이를 받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H 풀이라고 해서 높이 100%를 부여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뭐 로고도 들어가고 메뉴도 들어간다 했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플렉스라고 작업까지는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A 탭, 아니면 div에서 로고 박스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적어준 다음에 A 탭 해서 여기다가 로고를 적어도 됩니다. 아니면 뭐 테일인드 방식으로 한다, 테일인드가 아니라 벤 방식으로 쓴다 하면 요렇게도 가능해요.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진짜 간단하게 탑바에 뭐 언더바 레프트
그러니까 레프트 아래는 이제 로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진짜 단순하게 레프트, 라이트. 그럼 여기는 이제 뭐예요? 메뉴 들어가는 공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가지고 작업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 엘리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href 있고 뭐 여기다 로고 이름 적어주면 되겠죠? 로고 이름은 뭘로 적을까요? 저는 LG 말고 삼성. 여기는 샘송이라 돼 있죠. 그냥 대충 할게요. 그냥 우리 학원 이름 합시다. SBS. 자, 대충 이런 식으로 썼어요. 아카데미가 영어 이제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네요. 아카데미. 요거를 좀 가져오려고.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썼는데 만약에 영문 로고가 이렇게 지마켓센스 폰트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모양새가 별로 안 이쁘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는 그냥 폰트 하나 추가적으로 로고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폰트를 가져와서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영문 로고 같은 경우는 영문을 쓰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구글 폰트 들어가 보면 구글 폰트 딱 들어갔을 때 영문에 맞는 폰트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구글 폰트 타이핑 썸띵이라고 되겠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다 적어보면 그거에 맞는 로고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괜찮겠다. 이거는 좀 로고 문구로 좀 써도 괜찮을 만한 폰트가 있겠다 하면 그런 폰트 반영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조금 둥글둥글한 거? 요런 거 한번 써볼게요. 저는 자, 겟 폰트에서 지금 모든 게 담겨 있으니까 다 필요 없고 자 보면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임포트 방식으로 우리가 가져올 거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요 부분만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영문 폰트가 웬만하면 위에 있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자 요거 그대로 쓸게요. 요거 댄싱 뭐 스크립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클래스에다가 부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뭐 굳이 필요 없고 댄싱 스크립트 폰트 웨이트 이것도 필요 없어요. 스타일 오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이 댄싱 스크립트라는 거를 여기다가 클래스에서 이렇게만 부여해주면 이제 똑같은 해당 폰트가 반영이 되는 거죠.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폰트 볼드라고 해서 조금 글씨를 굵게 주면 조금 굵은 글씨가 나오겠죠. 자, 됐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이콘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콘이 들어갈 때는 보통 이제 아이 엘리먼트를 단독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저의 방법은 제 추천은 뭐냐면 스판으로 감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텍스트도 마찬가지고 스판으로 이런 식으로 감싸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폰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 거는 폰트 어썸 들어가면 되겠죠. 폰트 어썸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그냥 아이콘 가져오면 되는데 근데 요걸 일단 반영하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CSS 들어가서 여기다 폰트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폰트 어썸 클릭한 다음에 요거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링크 탭 해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폰트 어썸 불러오기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좀 마음에 드는 폰트가 있다. 그러면 그 폰트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뭘 가져올까요? 저는 뭐 이런 북, 뭐 이런 걸 하나 가져갈게요. 아무거나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반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판의 아이콘과 이제 요 로고 자체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요 녀석들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직 정렬하기 위해서 플렉스기 때문에 얘는 높이가 있다 했죠. 내가 만약에 높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여러분들 배경색을 꼭 칠해보세요. 무조건. 그러면 높이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div한테 플렉스 줘가지고 아이템즈 센터 줘도 되고 아니면 내가 로고를 여기서도 클릭이 되게끔 만들겠다 하면
얘한테 div 뭐 얘한테 플렉스 주고 아이템즈 센터가 아니라 얘한테 높이를 준 다음에 얘한테 아이템즈 센터를 주면 여기를 클릭해서 그 클릭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로고를 진짜 클릭해야지만 클릭이 되게끔 만드냐, 아니면 빈 공간도 클릭이 되게끔 만드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획팀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에 따라서 그냥 설계를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 이제 UI UX를 고려를 할 때 이제 디자인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적당하게 구현하면 돼요. 자, 어쨌든 저는 빈 공간에 클릭해도 클릭이 되게끔 만들 거기 때문에 얘를 플렉스로 만들고 h 풀 그 다음에 아이템즈 센터 이런 식으로 부여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수직 정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수직 정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로고랑 그 다음에 요 이름이 아이콘이랑 너무 붙죠. 그러면 이제 A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뭘 줄 수 있냐면 갭이라는 걸 줄 수 있습니다. 자, 갭 X가 이제 갭 Y X축을 말하는 건데, 자 그러면 3을 주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살짝 벌어지겠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PX3도 줘서 이제 패딩 X축을 살짝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색상 필요 없으니까 색상 지우면 되고, 됐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뭔가 살짝 로고 같은 느낌이 나죠. 로고 같은 느낌이 나고, 배경색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자, 지금 전체가 하얀색인데 여기다가 텍스트 화이트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헤더한테 부여했을 때 그 반영된 것들이 이제 자식 녀석들한테 스며들겠죠. 그 다음에 배경색도 줘야 되니까 배경색은 여기다 부여하지 않고 저는 나중을 위해서 탑바한테, 그러니까 일반적인 CSS 방식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부여하겠습니다. EF, EF, EF 이런 식으로. EF는 좀 그런가? EF 조금 이제 진하게끔 나오게끔 만들어 볼게요. DF도 그렇게 뭐 이렇게 조금 굵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여해도 될 것 같고, 또 조금 더 진하게 부여할 건 그러면 얘가 색을 뭘 반영했는지 봅시다. 색을 어떻게 부여했는지. 보니까 뭐 탑바 백그라운드 5757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되어 있네요. 이렇게 일단 부여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더 낫네요. 보통 이제 배경색을 할 때 블랙으로 처리를 많이 안 해요. 블랙으로 해도 되지만 블랙으로 하는 경우에는 눈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는데, 뭐 글씨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다 하면 여러분들 글씨 크기를 나름대로 키워주면 됩니다. 뭐 A 엘리먼트한테 텍스트를 2x 라지라 할까요? 좀 더 커지나? 요 정도? 요 정도 크기로 키워도 상관없습니다. 로고 정도로 이제 취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메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탑바 라이트라고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ULLI 몇 개요? 한 5개죠. 5개. 그 다음에 href 샵,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 뭐 물론 이제 요 중에서 지금 하나는 2차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차 메뉴를 여러분 얘한테 줘도 되고 얘한테 줘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누구한테 줘도 크게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첫 번째한테 그냥 줘볼까요? 자 그러면 요 녀석한테 UL에 li 2개 A href 샵, 그러면 얘는 뭐예요? 2차 메뉴 아이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이제 늘 2차 메뉴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숨김 처리하고, 그죠? UL 얘네들을 숨김 처리하고 작업해라. 자 그럼 메뉴 아이템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이렇게 나온 이유는 UL한테 뭘 안 줘서 플렉스를 안 줬어요. 그러면 저는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직 정렬 해줄 건데, 그러면 이제 얘가 플렉스 아이템이니까 탑바 라이트 LIRIGHT죠. 자 얘 탑바 라이트에는 높이가 있는데 얘 그 메뉴 1이랑 얘는 높이가 없단 말이에요. VG 블루 300 뭐 칠해보면 얘까지는 높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얘한테 여러분들 배경색을 딱 칠한다? 근데 높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높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게 높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돼서
배경색을 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눈으로 얘네들이 간격이 얼마큼 되는지. 제일 실수하는 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정렬을 하려고 공간이 없는데 정렬하려고 하면 정렬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전에 A 엘리먼트 텍스처 라인 개념 설명드리면서 인라인 요소한테 텍스처 라인 주는 게 의미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요? 공간이 없는데 정렬을 하고 해봤자 정렬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템즈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수직 정렬, 수평 정렬 둘 다 뭐 높이라든지 너비가 없으면 정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비지레드 칠했을 때 이 div 얘한테는 높이가 있지만 얘는 높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다가 뭐 플렉스 주고 얘한테 아이템즈 센터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부여한다 하더라도 정렬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보이죠? 정렬이 안 돼요. 왜? 높이가 없잖아요. 그죠? 높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강사님 제가 플렉스 주고 아이템즈 센터 줬는데 왜 정렬이 안 됩니까? 높이가 없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높이를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얘가 플렉스가 되던 아니면 얘한테 그냥 높이 100%를 주던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가 H풀 이런 식으로 줄 것 같아요. H풀 앞에다 줄게요. H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높이 100% 주니까 얘네들이 수익적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얘도 문제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를 클릭했을 때 클릭이 안 돼요. 보통 메뉴 같은 경우는 여기만 클릭이 아니라 여기도 클릭이 되게끔 만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2차 메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클릭하면 마우스 올렸을 때 2차 메뉴가 나오죠. 근데 이 빈 공간 클릭하는 순간 호버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럼 2차 메뉴가 선택이 안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다가 이제 플렉스랑 아이템즈 센터를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게 합리적이라면 바로 A 엘리먼트한테 아이템즈 센터를 주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 A가 지금 클릭하는 요소잖아요. 그죠? 선택을 하는 요소니까. 자, 그래서 일단 높이 같은 경우는 LI도 가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왜? 우리가 결국에는 LI한테 호버를 했을 때 이제 A 엘리먼트 뭐 또는 2차 메뉴가 나오게끔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높이가 있죠. 그 다음에 UL도 높이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H풀까지는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높이가 이 UL까지는 전달됐고 그 다음 UL이 플렉스이기 때문에 LI까지는 여러분도 어떻다? 얘가 높이를 가지고 있다. 비지 블루 300 칠해보면 얘까지 높이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높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LI한테 작업을 해도 되지만 저는 A 엘리먼트한테 작업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다가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일단 1차 메뉴만 할게요. 2차 메뉴는 나중에 하고 1차 메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메뉴 1 거기다가 UL LI A 자 그러면 얘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고 그 다음에 높이 H 뭐 100p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라인 아이템즈 센터가 ALC 하면 되나? ALC? 안 되네요. ALC? 안 되네요. 자,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이런 식으로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마우스를 올렸을 때도 얘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패딩을 적당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0 한 다음에 한 20픽셀 정도 부여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격을 가져가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 얘가 우측 끝에서 나오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탑바 라이트 자체를 뭐 하면 된다? 여기다가 요 사이에다가 뭔가 중간값을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여기다가 이제 뭐 중간값을 넣어가지고 얘한테 뭐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니까 플렉스 그로우를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마진 레프트 오토를 줘가지고 왼쪽에서 손을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개만 있다 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죠. 그죠? 자 이제 BG 필요 없어요. 배경색은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반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LI한테 호버했을 때, 자 호버했을 때 배경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언더라인 칠해주면 되고 컬러도 변경이 되게끔 만들어 볼까요? 컬러 블랙하면 좀 별로이려나? 블랙 지금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근데 이제 밑줄이 너무 붙어있죠.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텍스트 언더라인 포지션을 언더라 부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지연 효과를 만약에 여러분들 부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굳이 지연 효과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부여하고 싶다 그러면 컬러를 .os
.os 3s를 할까요? 그 다음에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여기다가 .3s 이런 식으로 부여해주면 살짝 이제 지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좀 더 오히려 이게 낫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부여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실수한 게 아이콘을 넣을 준비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콘을 이제 넣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콘을 이제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 ULLI 요 부분 있죠. 자, 얘를 잠깐 지우고 다시 만들겠습니다. 자, UL 플렉스 H 풀 그다음에 LI 곱하기 몇 개였어요? 아까 다섯 개였죠? 다섯 개. 그다음에 A href 샵 그다음에 저는 자식으로 스판을 두 개를 넣었고 왜? 하나는 아이콘, 하나는 이제 뭐 텍스트가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스판한 다음에 여기는 아이콘이라고 하면 스판한 다음에 스판의 자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 아이템 달러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죠. 조금 길죠. 길기 때문에 조금 분리를 좀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제 스판 A의 자식으로 일단 스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A 엘리먼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제가 이걸 이 M의 작업 자체를 주석을 걸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구를 꼭 해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LI 마찬가지로 자 스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스판도 마찬가지로 자 A 엘리먼트 자 저는 이렇게 분리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분리하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자 그럼 메뉴 아이템이 있죠. 자 저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긴 하지만 나중에 보기가 편해요. 보기가. 자 그러면 아이콘 그냥 아무거나 넣어볼까요? 아이콘. 자 저는 아이콘을 넣을 건데 그냥 뭐 찾기 귀찮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했던 거 그냥 그거 아이콘 넣을게요. 자 어딨냐?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 아이콘들이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얘는 2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플렉스랑 h풀 이렇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지금 뭔가 꼬였죠? li a 스판 아이콘이 왜 하나가 더 나오지? 지워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i가 없어서 그렇죠. 이렇게 인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맞게 또 아이콘을 추가적으로 다 가져와 볼게요. 이런 거. 여러분들은 아이콘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찾아서 쓰세요. 저는 그냥 요거 그대로 제가 했던 거 전 찾기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쓴 건데 이것도 i 엘리먼트에 정확하게 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반영이 제대로 안 됐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맨 밑에 있는 아이콘을 복사해서 자 됐어요.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메뉴 아이템 5, 그 다음에 4 텍스트도 나중에 채워넣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li의 형제로 아까 뭘 만들었죠? 여기 이제 2차 메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ul li 곱하기 2개 a href 샵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스판을 아까처럼 스판에 2차 메뉴 이런 식으로 쓸게요. 어차피 이제 지금 ULU에 숨겨놨기 때문에 숨긴 처리돼서 안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스판도 이렇게 됐어요.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두 개도 마찬가지로 아이콘이 들어갈 텐데 제가 아이콘 요것도 마찬가지 2차 메뉴 아이콘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이렇게 넣었군요. 베스트셀러. 그래요? 요거는 그냥 제가 폰트 썸 들어가서 아무거나 넣어보겠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들 넣으실 때 이제 폰터썸 아이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프리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2차 메뉴도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지금 플렉스죠. 어차피 얘가 지금 플렉스니까 얘한테 그냥 갭 줘서 0 한 10픽셀 정도? 10픽셀 많이 떨어지면 요렇게 한 8 정도 줘볼게요. 자 그럼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제 구현이 되게끔 만들었는데 여기 아이콘이 지금 다 똑같죠? 똑같나? 하나가 똑같네요. 요것만 바꿀까요? 메뉴 아이템 4 드레스 말고 드레스 뭐 쇼핑 바이 이런 거 한번 가볼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구현이 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도 넣고 그 다음에 메뉴도 뭐 꾸미는 그런 작업들을 해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